결정적으로 이제 흡입차가 들어오면서 두에와의 경쟁에서 좀 밀리면 이거는 조금 안 된다. 왜냐면 두에는 프로필이 똑같아요. 이강인 선수랑 포지션 다 뛸 수 있고 멀티 자원이고 왼발 오른발만 다르지 똑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에를 엘리케가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난다. 그럼 이강인 선수가 조금 떠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자, 이강인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라는 얘기인데 일단 이강인 선수 얘기를 조금 뒤로 미루고 이 파리 생제르맹과 리버풀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일단은 엘리어 뭐 들어가자마자 86분에 이제 결승골 넣으면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야, 이거를 이겼어. 이거는 감독력도 좀 차이 난다. 감독력. 예. 슬롯 감독이 마지막에 누네스 엘리엇 요 투입한 게 진짜 진짜 딱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은 4백인데 시작하면 3백이에요. 사실. 네네. 3백이고 사실상 공격 가담을 너무 많이 해서 요 3백이 그냥 한 명씩 마크하는 거예요. 1대1. 그 김민재 우파메칸 하는 것처럼 네. 살라, 조타, 디아스를 이제 멘데스, 파초, 마르키뉴스가 1대1로 압박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1대1 싸움에서 지면 바로 실점이에요. 늘. 근데 어제는 약간 살라도 너무 안 좋고 1대1 싸움에서 다 이겨서 역습이 안 되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계속 몰아붙인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파리 생제르맹이 약간 지치니까 그 1대1 싸움에 강한 누네스. 누네스 때문에 이긴 거예요, 사실. 누네스가 마르키뉴스랑 붙든 파초랑 붙든 몸으로 밀고 들어가니까 대처를 못해요.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무너지면서 엘리엇 득점. 그렇죠. 요것도 이제 좀 계획이 돼 있었다. 파리의 단점, 수비 쪽의 단점이 결국은 높이라던가 힘에서 약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누네스가 이때는 조금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게 이제 진짜 그야말로 적중을. 맞아요. 적절하게 선수를 쓰는 게 슬롯 감독이 이번 시즌 늘 좀 보여주는 장점이거든요. 그 장점이 통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원하게 또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물론 그 교체 카드에서는 뭐 리버풀이 더 그러니까 슬롯 감독의 교체가 더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하고 좋았긴 한데 그래도 사실 알리송 덕이 크긴 했죠. 이 경기. 그 전에 실점했어야 돼요. 그 계속 때린 장면이 있었잖아. 때리고 맞고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수비가 맞고 나오고 결정력이 어제 파리 생제르맹이 안 좋았고 결정력과 이제 알리송 선방 미친 선방이 있었죠. 일단 보시면 슈팅 수 차이가요 27대 2예요. 25개 차이인데 이게 그 옵타에서 해당 기록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이긴 팀이 마이너스 25개의 슈팅으로 이긴 경우가 파리 생제르맹이 바이언 상대로 이때 3대2로 이겼는데 그때 슈팅이 바이언이 31개 파리가 6개였거든요. 25개 차이. 그거랑 이거랑 딱 2경기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격차예요. 이긴 팀이. 그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결정력 차이를 보이면서 졌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부보정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경기는 사실 알리송 골키퍼의 그러니까요. 선방이 그렇죠. 진짜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만 9개의 선방을 기록을 한 건데 리버풀 골키퍼가 기록한 최다 선방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브라질인이 기록한 최다 선방이고 쿠르투아가 이제 리버풀 꺾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견인했을 때 그때 9개 선방이었거든요. 그거랑 동일한 선방 숫자였죠. 그렇습니다. 뭐 어마어마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캐러거 같은 경우는 축구에서 본 가장 큰 강탈 중에 하나다. 방금 본 경기를 정말 믿을 수가 없다. 파리는 정말 뛰어났고 훌륭했다. 리버풀을 박살냈다. 하지만 뭐 결국에는 리버풀이 이겼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천재지변과도 같은 경기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슬롯 감독은 파리가 훨씬 더 나은 팀이었다. 우리는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차이가 있었어요. 슬롯 감독도 자기가 잘한 것가 있어요. 그런 이제 교체 이런 건 딱 적절하게 하고 어쨌든 좋은 감독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엔리케 감독은 우리가 매우 우세했지만 축구는 종종 불공평한 경기다. 이게 엔리케는 요 할 만하죠. 왜냐면 자기는 전술로 득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자기는. 근데 바르콜라가 놓치고, 덴벨레가 놓치고, 흡입차가 놓치고, 알리송이 엄청 막아대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 진 거라 엔리케는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했다. 자 일단 요 경기를 한번 요렇게까지 정리를 해보고 자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강인 선수의 출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오른쪽 출전 시간도 저희가 기재를 해드렸습니다만 출전 시간이 일단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뭐 명단엔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결장을 했습니다. 이거 솔직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이 위기가 조금 신호가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경기는 아예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 중간에 결장한 경기도 한 게 있죠. 부상으로 예. 결장했죠. 쿠프드 프랑스. 네. 그렇죠. 이게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출전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시점이 그 이제 맨시티전 예. 그쯤부터예요. 그러니까 약간 흡입차가 오면서부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건데 흡입차가 오니까 측면 공격수 누구 한 명은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강인이 빠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심지어 바르콜라도 이제 한 자리 맡고 있고 덴벨레도 한 자리 맡고 흡입차가 있으니까 두뇌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두뇌를 어디 두냐? 이강인하고 비슷하거든요. 중앙 미드필더도 보고 왼쪽 오른쪽 다 보고 공미 보고 제로톱 보고 이강인하고 겹치는 프로필인가요? 두뇌가. 근데 요즘에 두뇌가 더 잘해요. 네. 컨디션이 이제 지금 막 올라와서. 그러니까 교체 1순위였다면 예전엔 이제 두뇌가 앞에 갑자기 올라오면서 교체 2순위가 됐다. 근데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그러면은 내려가서 뛰면 되지 않냐.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이런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보통 안 나와요. 네. 밸런스 중시. 그러니까 네베스랑 비티니아가 고정. 한 자리 싸움인데 거기에 이제 이미 에메리도 밀렸죠. 파비안 루이스가 자리 잡고 있고 파비안 루이스가 나가면 수비가 더 좋은 에메리가 들어옵니다. 이강인 대신에. 그러니까 롤 차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필더도 밀리고 공격도 밀리고. 네. 사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전반기 때는 기본적으로는 오른쪽 윙으로 가장 많이 나왔었고 강팀 상대로는 가짜 9번으로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압박하는 역할이었죠. 그게 맨시티전에 제대로 이제 빛을 발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약팀 상대로는 메짤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짜 9번에서 덴벨레가 터져버렸고 그리고 또 이제 윙 한 자리는 흡이차가 가져가고 그리고 또 이제 공격적인 메짤라에서는 두뇌가 조금 더 스탯 생산성이 좋다 보니까 약간 조금 밀린 느낌이 있긴 한 거죠. 네. 예. 그럼에도 저는 오늘은 조금 아쉽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파리가 만약에 안필드 원정이었으면은 경기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교체 넣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강인 선수를 교체 카드로 활용 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파리 생제르맹 홈 경기였거든요. 1차전. 그러면 홈에서는 이기는 게 잡아야지. 기본적으로 이겨야 되고 네. 아니면은 뭐 최소한 무승부라도 만들었어야 돼요. 무승부라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공격적인 교체를 막판에는 했어야 되지 않나. 미드필더 한 명을 네. 조금 이강인 선수라던가 그 두에도 거기가 윙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게 미드필더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교체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승부수를 조금 던졌어야 됐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16강 2차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 그때 좀 비슷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제는 사실은 나올 만한 타이밍이 있었는데 중간에 선택을 엘리케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교체가 이제 윙 교체였잖아요. 두에 투입하면서 두에가 들어갈 때에 그 자리는 윙 자리니까 바르콜라 자리 들어갔잖아요. 그 자리에 이강인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1번에서 밀렸어요. 교체 순위가. 두 번째는 파비안 루이스랑 에메리. 에메리가 아까 말씀드린 밸런스 때문에 에메리가 들어가는 거 오케이. 세 번째는 들어갈 만해요. 이강인 선수가 늘 그랬었고. 근데 여기는 어제 경기가 골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러면 9번 공격수 넣어서 크로스라도 올려보자. 요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무스를 넣고 이강인을 안 넣은 거죠. 이제 평소 같았으면 이강인을 넣었을 거거든요. 보통 이제 엘리케 감독의 성향을 생각하면. 그래서 어제 경기는 또 약간 골이 안 나오니까 특수한 그런 또 9번 공격수를 써야지 하는 선택이 또 있었다. 그러면은 요거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프리미어 리그 팀에서 눈여겨보는 뭐 팀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물론 그게 뭐 성사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좀 이강인 선수의 앞으로의 뭐 입지 이런 걸 좀 따졌을 때 어떤 좀 변화나 아니면 다른 팀을 조금 이렇게 노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는? 뭐 근데 어차피 이적 기간은 끝났잖아요. 이적 기간은 끝났고 여름까지니까 상황을 지켜봐야죠. 상황 지켜보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앞으로도 그러면은 진지하게 고민은 해봐야죠. 어차피 뛰어야 되잖아요, 선수는. 우승도 우승이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진짜 떠나는 게 낫다.
네. 예, 페로우 생각 좀 어떻습니까? 이제는 떠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그래도 주전급으로 나왔어요. 사실 전반기에도 백업이었잖아. 이러면은 그거는 이강인 경기를 팔로우를 안 한 거고 전반기에는 주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출전 시간이 줄어드는데 이게 약간 왔다 갔다 불안한 게 이번 시즌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시즌도 그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게 보통 파리 생제르맹은 이런 류의 상황들이 많아요. 분명히 이 선수가 다른 팀에서는 분명히 주전으로 뛸 만한데 워낙 경쟁자가 많아서 그렇죠. 조금 밀려 있다가 그 다른 팀 결국에는 떠나는. 요즘 믿고 쓰는 파리산이에요. 네. 아센시오 가자마자 6경기 4골이고요. 네. 무한히 유벤투스에서 엄청 잘하고 있고요. 예, 믿고 쓰는 파리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늘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옛날에도 드락슬러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왜 제가 벤치에 있어? 이런 선수들이 많았어요, 늘. 그래서 모우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선수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딜 가든 어차피 잘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좀 백업에 있느니 다음 시즌에 다른 곳을 찾아서 떠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흡입차가 들어오면서 두에와의 경쟁에서 좀 밀리면 이거는 조금 안 된다. 왜냐면 두에는 프로필이 똑같아요. 이강인 선수랑.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지션 다 뛸 수 있고 멀티 자원이고 왼발 오른발만 다르지 똑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에를 엘리케가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난다. 그럼 이강인 선수가 조금 떠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저희가 그러니까 항상 이강인 선수 출전 시간만 놓고 보면은 베스트 11 안에 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7위, 8위 이 정도였거든요. 네. 이제 마침내 12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렇죠. 출전 시간 조금씩 줄어드니까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뭐 이강인 선수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중위권 팀 갔으면 좋겠다. 애초에 챔스권 팀들이 연락이 와요. 계속. 계속 연결되는 팀들이 다 챔스권 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어차피 좋은 팀 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걱정한다기보다는 그렇죠. 관심이 넘치니까 올라가면 돼요.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진짜 떠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매듭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깝더라고요. 거기서 있었잖아. 돈만 조금 더 썼으면 알리가 리켈메만 팔아줬어도 그리고 요즘에 경기 전술 보면 이강인하고 너무 잘 맞아요. 측면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뛰어야 되고 패스 한번 딱 찔러서 역습 만들어야 되고 요게 좀 아쉽더라. 알겠습니다.